소비자 리포트. 파노라마 썬루프는 부서지기 쉽다? 애들은 차에 못 태우겠어요. 생각에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운전 중 천장이 폭발한다? 죽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정말로 2차 사고가 크게 날 뻔했었고. 위험 파노라마 썬루프 폭발 사고. 비싼 에어 운동화 툭하면 터진다? 한 달 반 만에 이게 에어가 바람이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당황스러웠었죠, 많이. 배짱 사후 서비스 대부분 고객 과실? 그냥 건성으로 떡 하나 붙여놓고 보내니 저희 그때 진짜 이거 집어 던졌거든요. 잘 터지는 에어 운동화, 속 터지는 소비자. 안녕하십니까.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이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지인입니다. 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편의성과 멋 때문에 이 많은 운전자들이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옵션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엔 파노라마 썬루프가 무척 인기라고 하죠. 네. 이 파노라마 썬루프는요, 기존의 썬루프보다 넓은 천장 전면을 유리로 만들어 마치 오픈카를 탄 듯한 개방감을 주는 장치인데요. 국내에 이미 65만 대가 보급됐을 만큼 그 인기도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파노라마 썬루프로 인해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는 소비자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현재성 PD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하정호 씨는 넉 달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잠시 주차를 해둔 사이 자동차의 천장을 지지하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모조리 깨져 있었던 겁니다.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을 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가장 외장기 아닙니까? 외장기인데 이게 깨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파손 직후 하 씨가 찍은 차량 사진입니다. 운전석 위 파노라마 썬루프 유리가 아예 내려앉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차 안에 있는 내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받치고 있었던 것이고요. 만약 이게 없었으면 이제 아래로 떨어졌겠죠, 전부 다. 이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이 부분이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이건 저 건물이나 외부에서 뭘 던져서 깨진 거다. 처음엔 누군가 차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골목에 설치돼 있던 2대의 CCTV 중 한 대에 파손 순간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파손 순간을 본 하 씨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요거 또 보는 척 하는 장면을요? 요거 먼저 조금 보고요. 사고 직전의 CCTV 영상입니다. 주차된 하 씨의 차량. 그런데 갑자기 차 천장이 저절로 내려앉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차량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도 외부의 충격 없이 스스로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CCTV에 잡히지 않은 외부 충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영상에 나온 파손 순간을 직접 목격한 건물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잠깐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외부 충격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기 차량 문제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근데 차가 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러다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위에 새카만 거 그것이 그대로 주저앉았더라고요. 유리가요? 네. 그냥 어디 뭐 쓰레가 다시 봤는데 뭐 떨어져가지고 깨진 상태는 아니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다 끄집봤어요. 유리가 그렇게 다 내려앉았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렇죠. 또 보면은 얼마나 이상하고 그러니까요. 모의가 없었지들 다들 황당하게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는 CCTV를 확인하고는 지절로 내려앉았다 하는 걸 다 알았어요. 결국 100만 원 가까운 수리비를 들여 파노라마 썬루프를 교체했다는 하 씨. 하지만 지금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이제 한번 더 걱정스러운 거, 이게 주행 중에 그랬지만 만약에 운행하다가 무너졌다 그러면
주로 제 아내가 운전을 많이 하는데 뭐 이건 2차, 3차적인 사고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파노라마 썬루프 파손 사고는 주행 중에도 발생합니다. 평소 차에 관심이 많아 파노라마 썬루프를 선택했다는 정준영 씨. 그는 달리는 차 안에서 파노라마 썬루프가 깨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개방을 하고 나서 약 3초 내지 5초 후에 위에서 이제 수류탄 터지는 소리처럼 뻥 소리와 함께 이제 제 목덜미랑 그다음에 친구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한테 썬루프의 잔해가 다 쏟아져 내린 상태죠. 초여름이라 꽤 무더웠던 날씨. 땀을 식히려고 파노라마 썬루프를 연 순간 굉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고 합니다. 머리 위로 갑자기 쏟아진 유리 조각 때문에 하마터면 2차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 살펴보니 파노라마 썬루프가 깨져 있었습니다. 정 씨가 직접 촬영한 사고 직후 영상입니다. 차 안 곳곳에 유리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죽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죠. 정말로 2차 사고가 크게 날 뻔했었고 당시에 놀래서 제가 핸들이나 아니면 악셀을 급조작을 했다면은 2차 사고가 분명히 났을 거고요. 그러진 않았어요. 사고 직후엔 파편을 치우다 손가락을 베기도 했습니다. 비싸게 구입한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젠 흉기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6월 10일 날 출고를 받았고 출고 당시에도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를 다시 봤을 때 등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서요. 이게 또 터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12일 날, 즉 출고받고 다음 날 제가 차를 팔았어요. 앞도, 옆도, 위도 시원시원하게. 자동차의 천장 전체를 유리로 만든 파노라마 썬루프. 일반 썬루프보다 훨씬 시원한 개방감을 자랑합니다. 적용하여 막혀있던 천장의 답답함을 없앴습니다.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때문에 파노라마 썬루프는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위험하다는 제보. 파노라마 썬루프가 깨지는 소리입니다. 파손 당시의 충격이 생생히 전달됩니다. 캄캄한 밤의 고속도로. 고요하던 차 안에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파노라마 썬루프. 인터넷에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줄을 잇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심하게 파손된 차량 사진. 임시로 천장을 덮어둔 차도 있습니다. 아예 차 안으로 썬루프 조각이 모두 떨어져 내린 위험천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에 운전자의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 심지어 새 차를 구매한 지 7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새 아이의 아빠 박우영 씨입니다. 그래서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박 씨는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지판 보이는 저기에서 찌그덕 소리가 났고 그래가지고 올라오는 도중에 딱 저기에서 지금 화살표 있는 저 부분에서 팡 소리가 났어요. 당시 조수석에는 아내와 엄마 품에서 모유 수유 중인 생후 1개월 된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주행 중에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손 쓸 틈도 없이 유리가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마개가 이게 천이거든요. 아, 아예 얇은 천이네요. 이게 이렇게 축 처져 있었죠. 아, 이게 이렇게 내려와 있었겠네요. 무게 때문에. 하마터면 가족이 크게 다칠 뻔했던 상황. 진짜 위험한 상황이죠. 아기는 이제 엄마 품에서 이제 모유 수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건데, 아기는 이제 천장 보고 있는 그건데 차단막이 없었으면 그 유리가
애기한테 다 떨어졌겠죠. 혹여 그날의 충격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지 부부는 지금도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직접 가스 폭발 이런 소리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의 괴는 진짜 그냥 소리라고 하기보다 그냥 괴음에 가까운 엄청 소리가 크게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놀래고 근데 얘가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날 저녁에는 애가 밤에 잠도 되게 못 자고요.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박 씨는 파손된 파노라마 썬루프를 수리하는데 무려 32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 없이 많은 비용을 물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리센터를 다시 찾은 박 씨. 쫓아오면서 제 친한 동생 차가 됐어요. 주행 중에 갑자기. 그래, 저분도 끼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순정적으로 갖고 가고 다른 거밖에 없대. 다음에 또 깨진다 그러면 우리 모르지. 갑자기 그냥 깨진 게 좀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이해는 안 되죠. 그쵸. 아무리 좀 어디 강한 이유가 왜 깨진다는 거는 일반 손으로 주먹 때리거든 안 깨집니다. 그렇다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주행 중 갑자기 깨진 이유는 뭘까? 자동차 제조사는 파손의 원인이 외부의 충격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편을 보고 예. 뭐 어떤 정도로 돌을 맞았다는 거는데 예를 들면은 외부에 손이 딱 찍히면은 유리창에 보면 딱 찍힌 흔적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5분 10분 사이에 그렇게 안 맞춰집니까? 안 맞춰지지 않습니까? 아니, 전문가들 이렇게 딱 보면은 알죠. 정말 업체의 주장대로 파노라마 썬루프는 외부 충격 때문에 깨진 것일까? 이제 이게 아웃슬라이딩 방식인데 40년간 자동차를 연구해온 자동차 명장 박병일 씨의 의견은 다릅니다. 사실 엄청 그죠? 시트 그런 거는 깨진 부분이 저 다이아몬드로 깨지는데 여기입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약간 신의 눈을 가졌거나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고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업체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 외국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If for some reason the glass breaks and holds together like a jigsaw puzzle, and some do that. It's not impossible for breaking patterns to point to the point of impact or point to the cause of the break. But if the glass broke completely out, there's no breakage pattern to be seen. So them saying that, we know where the break occurred and it was an impact, that's an impossible statement. 그렇다면 파노라마 썬루프는 도대체 왜 깨지는 걸까? 김필수 교수는 천장이 철판에서 유리로 바뀌면서 차의 내구성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 철판하고 접합된 부위가 취약하다는 거죠. 필러들이 에너지가 다 모여서 지붕에서 이거를 뒤틀리면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붕을 건드려 놨을 때는 이 전체적인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썬루프가 크기가 적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수행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파노라마 썬루프식으로 지붕의 3분의 1을 뚫어버리고요, 에너지 분산이 안 되고 철판하고 이 재질하고의 이 진동률이 틀리기 때문에 뒤틀림을 못 잡아주면 이게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 썬루프의 경우 주변의 철판이 충격으로부터 썬루프의 유리를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천장 전체가 유리로 만들어진 파노라마 썬루프는 그것을 받쳐주는 힘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문제는 파노라마 썬루프에 쓰이는 유리의 강도입니다.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안전성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아무래도 철판하고 유리하고 강도가 어디 강했어요? 이게 방탄 유리가 아니라면 당연히 철판이 강한 거고, 철판으로 되어 있는 차가 더 안전하다. 유리로 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깨지면 그 파편을 틀 수 있고, 또 강도도 약하기 때문에 파노라마 썬루프 차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 그 차보다는 약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이건 뭐 나와 있는 얘기죠. 파노라마 썬루프에 쓰이는 유리 자체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상황. 제작진은 파노라마 썬루프 차량을 생산하는 국내외 12개 제조사에 차의 강도와 유리의 안전성에 대해 묻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업체들은 한 목소리로 파노라마 썬루프 차량의 안전성을 자신합니다.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여기 KBS인데요.
썬루프에 쓰이는 강화 유리가 자동차의 국제 안전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강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정말 제조사들의 설명대로 안전성에 문제는 없을까? 한 유리 제조업체에서 강화 유리의 제조 공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강화 유리는 일반 판유리에 순간적으로 600에서 700도의 높은 열을 가해 만듭니다. 그 후 급냉시키는데 이 과정을 거쳐 일반 유리보다 3배가량 높은 내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강화 유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강화 유리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깨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화 유리에는 불순물이 들어있을 경우 스스로 깨지는 자파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유리 속 불순물인 황화니켈이 강화 처리 과정에서 주변의 충격이나 온도 변화에 의해 크게 팽창해 유리에 균열을 주는데 이것이 결국 강화 유리의 자연 파괴, 즉 자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생활에서도 강화 유리로 만든 물건이 폭파하듯 깨지는 자파 현상은 꾸준히 보고되어 왔습니다. 강화 유리로 만든 자동차의 파노라마 썬루프 역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파노라마 썬루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는 한 가지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55종 파노라마 썬루프의 강도를 시험해보기로 한 겁니다. 현행 자동차 안전유리 기준 규격입니다. 자동차용 강화 유리는 2m 높이에서 227g의 충격에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이하에서 깨진다면 안전성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실험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55종의 파노라마 썬루프 모두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산산조각 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제조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회사만의 사안이 아닌 상황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어서 인터뷰 대응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전 라인업에 썬루프는 없거든요. 그래야 저희 쪽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어떤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는 게 그렇게 적절한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시험 결과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쇠구슬을 타격한 부위가 강화유리 중에서도 세라믹 코팅 부위라는 것. 세라믹 코팅 부위는 강화유리의 가장자리로 차체와 만나는 부분입니다. 제조사들은 이 부위에 대한 안전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시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강화유리의 안전성을 자신하던 업체들이 유독 세라믹 코팅 부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두께까지 고를 하면 거의 이제 10mm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세라믹 코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시피 외부에서 어떤 그 기계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눈에 띄지 않도록 코팅을 해서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식인데요. 이 세라믹 코팅 유리 중에 일부 불순물이 그 강화 유리로 유입이 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강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파노라마 썬루프 전체 면적 중에서 세라믹 코팅 부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제조사별 파노라마 썬루프의 세라믹 코팅 비율을 기록한 문건. 세라믹 코팅 부위가 많게는 썬루프 전체의 73%에 달합니다. 제조사들은 파노라마 썬루프의 세라믹 코팅 부위가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국내에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어떤 부위라도 맞아서 깨진다면은 이거는 판매를 하면 안 되죠. 100%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썬루프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다면 파노라마 썬루프의 부위별 강도는 어떻게 다를까? 자동차 전문가 박병일 명장의 자문을 얻어 실험을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일정한 높이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리기 위해 1m와 2m로 각각 구간을 설정하고 무게가 다른 쇠구슬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강화유리의 강도를 실험해봤습니다. 1m 높이에서 강화유리 중앙 부분에 36g의 쇠구슬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쇠구슬의 무게를 56g으로 높이고 2m 높이에서 유리의 중앙을 향해 떨어뜨려 봤습니다. 역시나 유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같은 조건에서 세라믹 코팅 부위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유리가 깨집니다. 놀랍게도 56g의 공이 닿자마자 유리가 산산조각 납니다. 혹시 실험 차량의 유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유리를 바꿔 다시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아까와 같은 조건으로 세라믹 코팅 부위에 56g의 쇠구슬을 떨어뜨렸습니다. 역시나 쇠구슬이 닿자마자 유리가 깨집니다. 불과 56g의 쇠구슬에 업체에서 안전도를 자신한 강화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약한 세라믹 코팅 부위가 깨지면 결국 파노라마 썬루프 전체가 파손된다는 점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의 강도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렇다면 세라믹 코팅 부위에 비해서 강도가 강했던 강화유리는 어느 정도의 충격까지 건딜까? 자동차 옆유리창에 쓰이는 강화유리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 강화유리는 2m에서 떨어진 4kg의 충격에 깨졌습니다. 그런데 깨진 강화유리 파편에서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됩니다. 유리의 파편이 동글동글하게 안전한 형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같은 강화유리인데도 세라믹 코팅 부위의 파편과는 그 형태가 확연히 다릅니다. 원칙은 다이아몬드형으로 깨져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깨져야 되는데 이렇게 젓가락 모양 아니면 이렇게 뾰족하게 깨졌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만약에 이걸 얼굴에 맞았다 또 살에 맞았다면 이거는 만약에 흔히 말하는 칼침 맞는 거 하니까 유리칼침 얼굴 맞으면 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깨진 유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자동차 업체마다 파노라마 썬루프에 대한 의견도 서로 다릅니다. 취재 도중 제작진이 입수한 한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내부 문건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의 단점으로 취약한 내구성과 안전성 미흡을 꼽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파손된 사례도 분석했는데 파손의 원인을 약한 내구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제조사에서 파손 후 어떻게 고객을 응대했는지도 세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에 대한 회사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 현재 이 회사는 파노라마 썬루프 차량을 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측에서는 지금 현재 전 차종의 파노라마 썬루프를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채택을 하지 않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안전성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 그럼 어떤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니고 저희 회사의 정책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내부 문건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 꺼려하는 제조사. 하지만 소비자를 만나는 영업소에서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혀 파노라마 안 만들어요. 위험해서 일반 썬루프를 하지 제대로 파노라마 썬루프 자체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사고 이후에 이게 모양이 좋아요. 거긴 좋은데 만약에 돌렸겠지만 접촉사고에서 만약에 자치를 하면 치명상이에요. 일부 해외 브랜드에서는 디자인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른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의 유리를 바꾼 겁니다.
기존에 쓰이던 강화유리 대신 이중접합 유리로 만든 파노라마 썬루프를 선보인 것. 접합 유리는 자동차 앞유리창에 쓰이는 유리입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여시는 방법이에요. 파노라마 썬루프에 접합 유리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접합 유리는 두 장의 일반 유리 사이에 특수 소재로 만든 얇은 필름을 끼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유리, 필름, 유리의 순으로 샌드위치 공정을 한 것.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일반 유리에 비해서 강합니다. 하지만 그런 알갱이에 의해서라도 짜오부스에서 보듯이 그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접합유리 같은 경우는 이게 파손이 되더라도 그 알갱이가 접합유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자른 그 알갱이에 의해서도 그 상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전성이 뛰어나다 보니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앞유리창에 반드시 이중접합 유리를 쓸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합 유리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일까? 시험을 도와줄 전문 기관을 찾았습니다. 접합 유리가 규격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험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접합 유리의 강도를 측정하는 내관통성 시험입니다. 4m 높이에서 낙하한 약 2kg의 세공이 접합 유리 위로 정확히 떨어집니다. 충격 때문에 금이 가지만 유리의 형태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이런 유리의 특성 때문에 사고 시 운전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 하지만 파노라마 썬루프에 사용하기에는 아직 업계의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In fact, I don't know why they didn't do it in the first place, except that the cost is higher. See, way long ago, back in the early 70s, when sunroofs were first introduced, the glass was laminated, and because tempered glass for make, that's when everyone went to tempered glass. 그렇다면 파노라마 썬루프의 안전성 논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해당 부처는 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합니다. 미션 빼놓고는 몇백만 원짜리 전 세계 자동차 안전 규정을 정하는 총회에 참가해 파노라마 썬루프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을 제기한 것.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각국의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내년 11월이면 이제 이걸 채택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바로 채택이 된다면 제일 저희들 희망사항이고요. 우리나라에 보급된 파노라마 썬루프 차량은 65만 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파노라마 썬루프 차량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위에서 운전자의 불안한 주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죠. 천장에서 뭐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막 불안하죠. 조급해지고 막 차를 갓길로 막 세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파노라마 썬루프를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말리고 싶고요. 다만 이 파노라마 썬루프 자체가 유리의 재질이 조금 더 강해진다거나 아니면 현행 법규가 바뀌어서 그런 쪽의 부분에 보완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저도 추천을 드리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장착한 파노라마 썬루프. 도리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네,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제작진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국내외 12개 자동차 업체에 파노라마 썬루프의 안전성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업체에서는 아예 답변을 거부하는가 하면 답변한 업체조차 안전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노라마 썬루프 파손 사고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회피하기보다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